25번을 보면은, 자, 이건 불과 저번 시간에 했던 유형이에요. 이렇게 학교 시험에 나왔죠. 2하고 4 사이에서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4가 되고 싶대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의 최소값 구하라고 돼 있지. 이거 우리 어제 했던 그 어려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기억나요? 엊그제? 그거랑 그거를 좀 더 쉽게 바꾼 거예요, 문제가. 자, 일단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지금 얘는 특별하게 이 세 개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바로. 그치? 그래서 x 빼기 a 제곱 빼기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b라고. 그럼 아래로 볼록을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a 콤마 마이너스 b를 잡을 건데, 마찬가지 어제 꺾어서 했던 얘기 또 이어서 가면은 a가 지금 문제가 분명히 2하고 4 사이를 했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 나눠서 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가 2, 4, 2, 4, 2, 4. 자, 이렇게 나눴어. 그럼 첫 번째 경우는 a가 4보다 클 때니까 크거나 같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는 4 넣었을 때가 최소지. 그치? 그럼 4를 넣게 되면은 4 빼기 a 제곱 빼기 b가 최소인데 이게 4라고 했어, 문제에서 최소값이. 그럼 얘가 4인 거죠. 그럼 얘를 b로 정리하고 넘기게 되면은 여기까지 나오겠죠. 어제랑 아예 똑같죠, 지금 하는 게. 그래 놓고 문제 뭐야?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의 최소를 찾는 거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의 최소를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2까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a에 대한 또 2차식이 나왔고, 그럼 2차 함수로 바라보면 아래로 볼록을 또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5, 마이너스 13까지 된다는 건 금방 확인할 수 있지. 근데 범위가 뭐였어? a가 4 이상일 때였어. 그럼 4 이상인 거니까 이렇게 잡히게 되겠지. 그럼 그때 최소값은 이 친구가 되겠죠. 어때요? 엊그제? 그 디귿이랑 아예 똑같죠, 지금 문제가. 이게 신명 요거의 특징이에요. 신명은 일단 유제 프린트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모아서 줘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80%, 70%가 나와. 70% 정도.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좀 우리가 엊그저께 했을 땐 기억, 니은, 디귿으로 돼 있었잖아. 근데 그 디귿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문제. 그래서 그 유제 프린트를 여러 번 다시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변형하면서. 이게 좀 어색하진 않죠, 이 풀이가 지금? 자, 두 번째 거를 이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일단 범위가 근데 잠깐 오지선다 보니까 마이너스 13이 있지. 근데 마이너스 13보다 작은 숫자가 있어, 없어? 마이너스 13이 가장 작죠. 그럼 답은 그냥 바로 5번 하는 거예요, 이때. 왜냐면 우린 최소를 찾는 거니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거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3보다 작은 최소값이 나왔어. 그러면은 답이 그 마이너스 13보다 작은 게 답이 되겠지. 근데 여기 오지선다 보니까 마이너스 13보다 작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딱 객관식이니까 뭐야? 딱 5번 바로 체크하고 끝내면 되는 거죠. 개꿀 하면서. 활용해야 돼, 오지선다를. 그러니까 여러 번 좀 배려를 해준 거야, 학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근데 딱 공부니까 해보자. 그리고 신명 보면 알겠지만 서술형 없어요. 개꿀이죠. 자, 그러면 A가 2 이상 4 미만일 때를 해야겠죠. 자, 이때는 얘가 최소예요. 즉 마이너스 B가 최소기 때문에 그 최소값이 4라고 했어. 그럼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의 최소를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a 있잖아. a가 그럼 클수록 저 값은 작아질까? 아니면 a가 클수록 저 값은 커질까? a가 클수록 저 값은 작아지지. 1, 2, 3, 4 이렇게 넣어보면 되잖아.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a가 최대값을 대입해야 되지. 근데 문제 보면은, 아니 우리가 만들어 온 범위 보면은 a의 최대는 4에 4잖아. 4. 근데 4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4를 포함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엊그제 쌤이 뭐랬어? 그럼 우린 4를 대입할 수 없어. 그럼 3.99999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최대에서 우리 할 때 대입할 수가 없는 숫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설명이 아예 똑같죠? 엊그제 했던 거랑. 자, 그럼 두 번째 끝났고요. 세 번째 봐보면 세 번째는 2보다 작을 때지. 자, 그럼 2보다 작을 때니까 이때 최소는 2 넣었을 때가 최소야. 그쵸? 그럼 2를 넣게 되면은 아까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은 2-a 제곱 빼기 b가 4가 나올 거야. 그럼 b는 a 제곱 빼기 4에 이렇게 나오게 돼. 저 4까지 이항해서.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은 a 제곱 빼기 6a가 돼요. 자, 습관적으로 봅시다. a 제곱 마이너스 6a를 본 순간 너네가 근이 바로 0이 보이죠. 0하고 6이. 그럴 때는 굳이 꼭지점 잡지 말고 근을 잡아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아요. 이것도 습관 들이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이 가운데는 몇인 걸 확인할 수 있고 3인 걸 확인할 수 있고 3 대입하면은 꼭지점에 y좌표가 나오겠지. 근데 범위가 뭐였냐면 a가 2보다 작을 때야. 2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2 넣었을 때가 최소야 되는데 2 넣었을 때 우리 2를 대입할 수 있어 없어? 2를 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거밖에 안 됐던 거야, 애초에 답이. 오케이. 보면 어때? 우리 어제 엊그제 했던. 쌤은 지금 이거 문제 안 보고 온 거거든? 수업 준비할 때 딱히 신명용어 그거 반영해서 본 건 아니었어. 근데 우리가 했던 거 보니까 아이고 예, 요 디귿 있죠? 요거랑 아예 똑같은 거죠 지금. 지금 보면 아예 똑같죠 문제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은 이렇게 변형되는 거야. 민호도 참고해야 돼. 학교에서 교과서 문제나 그런 거 변형할 때도 막 미친 듯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21번이니까 21번이면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거거든. 어려운 문제 3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너네한테 이거를 내신 시험에 냈을 때 시간 내에 못 풀 가능성이 너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1차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하지 않고 디귿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디귿을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는 조금 막 분수 나오고 계산이 더럽게 나왔었거든. 근데 어때? 신명용어권은 깔끔하게 나왔지 숫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변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교과서 여러 번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 그 학교에서 준 부교재나 아니 프린트 있죠? 그걸 여러 번 푸는 게 중요해. 서현이 같은 경우는 쌤이 모의고사 문제 따로 다 너한테 파일이 나와. 그걸 나한테 보내주면은 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 프린트처럼 있지. 이쁘게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 변형 문제까지 다 넣어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뻥한 한 3-4번 정도 반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정말 정말 너가 아무리 망쳐도 2등급 밑으로는 안 내려가. 아무리 망쳐도. 근데 조금만 더 거기서 노력이 조금 일하는지 아니면 센스가 조금 가미가 되면 바로 1등급이 바로 나오는 거야. 민우도 마찬가지고 또 신명만 한다고 소외될 필요 없이 너네는 교과서가 주거든. 너는 지금 너한테 지금 교과서 변형을 이미 시키고 있어. 너한테 주는 프린트 있잖아. 그거 다 교과서 프린트. 거기서 80%가 나와요, 너네 학교는. 그러니까 교과서만 잘해도 돼. 그럼 2등급은 그냥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꾸준히 노력만 하면 돼. 알지? 이게 아무래도 5등급제다 보니까 너네가 등급 받기가 막 그렇게 너무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서현이 1등급을 노려셔야 됩니다. 그럼 어때? 실제로 너가 이거 했었으면 풀만 했잖아. 이거 복습하고 여러 번 했었으면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너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복습을 했어. 그리고 이 문제를 봤어. 그럼 그때도 손도 못 댈까 봐요? 아니겠지. 풀겠지. 여러 번 했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너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24번은 건너뛰고요. 자, 2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3번은 여러 가지 방정식. 함수 취지 맞게 할게요. 이거 함수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함수 아닌 방정식 문제로 풀게. 여기다. 22번으로 가자. 자, 보면은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40하고 80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짜투리 천이 있대요. 그리고 이 천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의 일부를 길죠. 호흡 가져가면서 하자. 잘라주고 그리고 잘라주고 자, 이 천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일부를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가방 만드는데,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라고 돼 있지. 그럼 너네가 이제 슬슬 느껴야 돼.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라? 아, 이거 2차 함수 최대 말하는 거구나. 엊그제도 최대 최소만 다 2차 함수 최대 최소만 했었잖아. 근데 그것만 거의 10문제 넘게 했거든, 쌤하고. 그게 익숙해지라는 거야. 문제에서 최대 최소가 나왔다? 아,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가능성이 거의 90%인 거죠. 아주 가끔 아닌 경우 있는데, 거기는 아직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그때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새로운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 큰 도형을 보면은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여기 들어있는 도형들 잘 보면요. 도형의 종류가 사실 두 개밖에 없다. 직사각형이랑 직각삼각형밖에 없어. 근데 잘 보면, 아니 사실 잘 볼 필요 없이 그냥 봐봐. 저기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 있잖아. 몇 개가 있지? 4개가 있지. 이 4개가 다 어떤 걸까? 느낌을 가져보면 닮음이지 않을까 의심을 딱 해봐야 돼. 그리고 확인해보면 되겠지. 그럼 확인할 땐 간단해. 점 x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여기 90도잖아. 그럼 점하고 x를 더하면 90도죠. 그럼 여긴 점이 된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긴 x가 다시 되겠죠. 여긴 점이 되겠죠. 여긴 다시 x가 되겠죠. 여긴 90도가 되겠죠. 이 4개가 전부 다 닮았어요. 그럼 40하고 80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세로랑 가로가 몇 대 몇이죠? 1대 2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 4개는 전부 다 세로랑 가로가 전부 다 1대 2 닮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 2x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지. 자,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또 뭘 할 수 있냐? 그럼 여기도 2x가 되겠지. 왜? 직사각형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가 1대 2니까 4x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마무리를 어디가 돼?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돼. 왜냐면 저 빗변이 있죠. 저 빗변은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너네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계속 스케일 위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40대 80 하면은 1대 2잖아.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 만들 때 너네가 40제곱 더하기 80제곱 하면 너무 크지 않아, 숫자가? 그거를 쉽게 하는 팁이야. 루트 3 아닌데? 그렇지. 이렇게 1대 2를 했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럼 1제곱 더하기 2제곱은 5가 나올 거니까 나머지 하나 루트 5가 나오겠지.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근데 보면은 우리가 1대 2로 만드는 과정이 40을 약분해서지. 그건 다시 40을 곱해주면 돼. 민우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응. 자, 그럼 40 루트 5란 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는 40 루트 5 빼기 5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가로 길이가 40 루트 5 마이너스 x였고 세로가 2x였죠. 이게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의 최대값 찾는 거지. 근데 쟤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인수분해 형태로 돼 있죠.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전개해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아, 5x에? 오케이. 그러면 근이 0하고 8루트 5 나온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거 전개했을 때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 그럼 가운데가 4루트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절반이니까. 그래서 4루트 5를 대입해주면 돼요. 4루트 5 대입하는 거는 그냥 생략할게. 그러면 20 루트 5의 제곱이 나와. 그래서 계산하면은 20 루트 5가 아닌가? 계산 잘못했어. 미안하다. 20 루트 5 곱하기 8 루트 5가 나와요. 예, 그래서 160 곱하기 5를 하면 되기 때문에 80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모의고사에서 쌤이랑 연습했던 게 이렇게 다 이제 활용되는 거예요. 전혀 위화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처음 내신 대비할 때 들었다 생각해봐.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뜻가는 들으려 한 건데. 아, 물론 강요는 안 했지만. 뭐 너 몇 명이라도 해서 다행이지 그나마. 훨씬 낫죠. 이렇게 딱 듣고 하니까. 자, 21번 이제 봐볼게요. 자, 21번은 이거는 이제 우리 1회차 했던 수준 문제죠. 1회차에서 문제 보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개념편, 유형편 그거 너네 오답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질문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쌤이랑 했던 거였죠.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 봤을 때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걸 보고 뭐가 생각나야 돼? 뭐라고?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못 들어서 그래 제대로. 인등? 아, 항등식. 아시오. 아, 그거 저 못 알아들었어. 항등식. 그리고 접한다 했으니까 판별식 떠올라야겠죠. 그럼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직선이 서로 접한다 했으니까 둘이 같다고 놔야겠지. 그리고 넘겨주면은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쓸게. k 플러스 ax k제곱 더하기 2k 빼기 b가 0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판별식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k 플러스 a제곱 빼기 ac 이게 0 되는 거니까 계산 조금 생략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친구 k로 2k로 묶으면 a-1까지 되겠죠. 그럼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수치대입법 아닌 개수비교법이 있는데 얘네는 수치대입법보단 개수비교법이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k 개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0 나와야 되잖아. 예, 그럼 a가 몇이어야겠어요? 1이어야겠고요. 그럼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늘 말한다. 너네가 가장 좋은 모습은 항등식 문제 풀 때 수치대입법만 했다고 해서 수치대입법으로 무조건 풀려고 하지 말고 적절적소로 잘 섞어서 풀 수 있어야 돼. 내가 수치대입법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한 거지 무조건 수치대입법으로 다 풀면 된다까지는 아닌 거야. 수치대입법 풀 때 쉬운 경우가 더 많다 이걸 뿐인 거야. 그래서 문제가 둘이 곱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제 함수 위주로 갈게요. 이거 17번 반갑지 않니? 안 반가워? 자, 17번 빨리 봐볼래? 다시? 17번 문제 빨리 봐봐. 여기 봐봐. 똑같죠? 다 유제 프린트에 있어 이런 게 다. 쌤이랑 다 했던 건데 너네가 딱히 반가워하지 않는 거 보니까 또 복습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희는 지금 프린트 쌤이랑 특강 때 했던 거 너는 조금 집중적으로 복습해야 되는 게 그게 유지 프린트에 있어. 전부 다는 아는 게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은 20번으로 갑시다. 자, 보면은 이유토끼 자선행사에서 쿠키 만들어 판매한대요.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필요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한테. 자, 그 다음에 쿠키 한 개당 1,000원의 이익을 남기면은 하루에 30개를 팔 수 있대요. 잘라야겠죠? 근데 한 개당, 이건 교과서 문제입니다. 이건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고. 한 개당 이익금을 100원씩 줄일 때마다 5개씩 더 팔린대요. 자, 문제 기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죠. 그리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시간 안 만들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루에 이익금이 최대일 때 잘라줘야 되겠고, 하루에 팔리는 쿠키의 개수를 물어봤죠, 문제가. 근데 이익금이 뭐라고 했어? 최대라 했죠? 이것도 2차 함수 최대 최소예요. 왜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 그 특강에서 우리 최근까지 할 때 최대 최소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던 이유가 이렇게 최대 최소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벌써 2문제째죠.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25개 중에서 24개인가? 25개인가? 아무튼 거기서 2개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2차 함수 최대 문제니까 자, 이렇게 문장밖에 없는 문제를 했을 때는 문장밖에 없잖아. 문자가 없잖아. 그 우리가 이때 문자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럼 뭘 문자로 잡아줘야 되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문자로 잡아야 돼. 이거는 문장제 문제 풀 때 교육과정 매뉴얼에 써 있어. 구하고자 하는 걸 항상 X로 놔라. 라고. 그래서 너네 중학교 때부터 그거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다시 읽어보면서 정확히 이해해봐야겠죠. 자, 보면은 쿠키 한 개당 1,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판대.
그러니까 1,000원의 이익을 남기면요. 몇 개가 팔린대? 30개가 팔린대. 근데 여기서 한 개당 이익금을 100원씩 줄일 때마다죠. 한 개당. 쿠키 한 개당. 그러면은 쿠키는 우리 지금 X개로 잡았잖아. 그럼 쿠키를 X개를 100원씩 줄여가지고 지금 파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아니 다시 그러면은 1,000원짜리를 100원을 줄였으니까 얼마에 팔겠다는 거야? 900원에 팔겠다는 거지. 그럴 때마다 몇 개씩 더 팔린대? 5개가 더 팔린대. 35개를 팔 수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이익금이 최대가 되고 싶대요. 그럼 너네가 일단 이익금이라는 것은 결국 봐봐. 한 개당 팔면 1,000원의 이익을 받아. 근데 거기서 내가 2개를 팔았어. 그럼 내 이익은 얼마인 거야? 2,000원인 거잖아. 그냥 둘이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익금은 이익이랑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냥. 민수쌤만 방금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00원에서 이익금을 100원씩 줄인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일지 지금 나는 모르는 거지. 그러면은 그럼 문자를 다른 걸 또 잡아줘야 되는 건가? 쿠키를 잠깐만. 하루에 팔리는 쿠키 개수. 야, 이거 쿠키 개수를 X로 적으면 안 되네. 지금 방금 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쿠키 개수를 X로 적게 되면 저 식 만들기가 너무 까다로워지거든. 얘를 X로 잡으면 안 되네요. 원래 교육과정 출제면 이렇게 적혀있는데 개 같은 문제를 냈네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여기까지 너네가 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 쿠키 개수를 X로 하니까 식을 못 만들겠어. 그래서 다른 걸 X로 잡아야겠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100원씩 줄인다고 했는데 100원씩이지 100원을 몇 번 줄일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 몇 번을 X로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100원을 X번 줄였으면은 100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뭐야? 내가 한 번 이익금을 100원 줄였어. 그럼 거기에 맞게 쿠키는 5개씩 팔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00원을 줄이면 5개가 느는 거고 200원을 줄이면 10개가 느는 거지. 그럼 X개를 줄이게 되면은 5X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러니까 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렇게 다가가겠네. 근데 원래 기본은 쿠키 개수를 X로 잡는 게 문제에서 맞아요. 그럼 우리의 이익금은 1000 빼기 100X 곱하기 30 플러스 5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상한 대로 당연히 이차 함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된 식이 나왔죠. 그랬을 때는 전개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바로. 자, 그러면은 근이 10이랑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위로 볼록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 그쵸? 자, 그럼 가운데 몇이죠? 항상 명심해. 더해서 반띵이야. 가운데는 더해서 반띵이야. 그럼 2죠? 그러면은 문제가요. 이제 여기서 내가 2를 넣어서 y 값을 찾아요. 그럼 그 y 값은 뭘까요? 이익금의 최대인 거죠. 이익금에 대한 식이니까 저게. 그럼 이익금의 최대인데 문제는 이익금 최대를 구하는 건 아니지. 쿠키 개수 말하는 거지. 그럼 x가 2일 때 최대인 거잖아. 그럼 뭐야? 나는 이익금을 2번만 줄여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럼 그때 쿠키는 한 번 줄일 때마다 5개씩 는다며. 그럼 2번 줄였으니까 10개 늘어나겠지. 그럼 그때 팔리는 쿠키의 개수는 40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x가 2일 때니까 2일 때 이익금이 최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쿠키는 30에다가 5 곱하기 2에서 40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19번 볼까요? 또 최대값이죠. 왜 최대치수 많이 하는지 다시 한번 생색 좀 냅시다. 자, 볼게요. 자, 19번 보니까 fx에 대해서 방정식이 대신 먼저 나왔네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라고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알려줬네? 근데 지금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겠죠. 그럼 저 마이너스 2랑 4가 x축과 이겼죠. x절편이라는 걸 로 해석을 해야겠지. 그치?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문제가 발생했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쥐식교육이 좀 됐어요, 이제. 소유대 쌤 화가 되고 있습니다. 쌤 화가 되는 거는 좋은 거야. 수학 실력만 닮으면 돼. 딴 거 닮지 말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보면은 일단 fx식을 살포시 써볼게요. a하고 근이 마이너스 2랑 4인 거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지. 그래도 민우 잘 따라오네. 자, 그럼 그래프 그렸으니까 자, 가운데 찾아줍시다. 가운데 몇이네요? 1. 여기 둘 다 1일 거고요. 자, 문제가 마이너스 2랑 4 사이라 했어요. 이 뭐야? 여기였네? 근데 문제가 최대값이 45라고 했거든? 그럼 왼편에서는 최대가 요거잖아. 근데 이게 x축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최대는 0이죠. 이게 마이너스 2,0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그림이었고요. 얘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 거는 1 넣었을 때 그러면 45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1을 대입하게 되면은 F1은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A가 나와요. 계산했습니다, 쌤이. 그럼 이게 45니까 A가 마이너스 5라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다시 확인. A가 마이너스 5니까 위로 볼록이려면 A가 음수 나와야겠죠. 네, 그럼 음수 나온 것도 확인. 왜냐면 이걸로도 답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안 갈렸지만. 자, 그럼 A가 나왔고 문제가 F2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0. 그래서 답이 1번. 별로 안 어렵죠. 이게 설명 들으면 다 알죠. 이제. 설명 들으면 너무 쉬워요. 왜냐? 나는 새로운 걸 안 알려주거든요. 이제 알려줄 만큼 살짝 안 알려준 게 살짝 있긴 한데 거의 다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울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다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혼자서 하려니까 안 되잖아. 그걸 위해서는 쌤이랑 했던 걸 계속 복습을 해야 돼. 틀렸던 거 다시 해보고, 아니면 오래 걸렸던 거 다시 한번 해보고, 좀 까먹을 것 같은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는 또 며칠 지나면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럼 그 문제를 푸는 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연습함으로써 거기에서 썼던 개념이 다른 문제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그게 쌤이 이제 이 강의 취지인 거야. 계속 복습을 통해서 이제 다른 문제를 봤을 때 그걸 볼 수 있게끔 계속 연습하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얘는 4차냐? 4차 방정식인 거냐? 얘는 그냥 인수분해네. 방정식 문제로 갈게요. 17번은 그래, 하자. 자, 17번 보면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딱 등장했네요. 항등식이네요. 자, 그리고 그때 px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모든 p10의 값을 거라고 돼 있죠. 자, 그럼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반드시 어때야 된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근데 좌변이 무슨 식이다? 2차?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우변도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려면은 중근을 갖는 식이다. 그럼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렇게 딱딱딱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우변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해야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9 여기까지 될 거고, 판별식 들어가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고 a제곱은 4라고 해서 a는 풀마 2가 나오게 됩니다. 또 2라고만 바로 하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 a는 실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모든 P10의 값 잡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린 첫 번째로 당연히 a가 2일 때를 해봐야겠죠? 그럼 2일 때를 해보면은 px-6의 제곱은, 자, 우리 여기다가 2 대입할게. 그럼 2 대입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x-1의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px-6은 뭐가 나올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야, 이제. 풀마 x-1이어야 되는 거죠. 제곱했었으니까.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분배해주는 거 잊지 말고, 그럼 px는 x 더하기 5가 될 거고, 이때 p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까지 나오겠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던 거야. 그럼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2일 때 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px-6의 제곱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그럼 바로 할게요. px-6이 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요. px-6이 마이너스 x-1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px가 x 더하기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까지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총 4개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10 넣고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거에서 10 넣으면 15, 두 번째 거는 3, 세 번째 거는 17, 네 번째 거는 마이너스 5. 그럼 이거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32? 30이 아닌가? 오? 깜짝이야. 마이너스 3? 왜 깜짝 놀랐네. 12, 10이니까 오 깜짝이야. 24가 나옵니다. 오 놀래라 씨. 참 쉬워요. 사실 선생님한테는 좀 뭔가 이런 식이겠구나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자, 다음은 16번으로 가보자. 자, 16번을 보면요. 자, 이참 수식이 나와 있고요. 자, 봤을 때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 했어요. 또 최소 나왔네? 네 문제째다, 야. 겁나게 나온다.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이 아래로 볼록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쉬워요. 왜냐? 범위가 없어요. x 범위가 없죠. 우리가 x 범위가 있었으면은 이 식 딱 쳐다봤을 때 또 3개 나눠서 풀어야겠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흘러가는데 지금 범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림 하나만 띡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럼 꼭지점 찾아줍시다. 자, 식이 선생님이 여기다 다 쓸게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겠고, 제 곱배 해주시면요, y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가조건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갖는다 했죠? 아, 이게 마이너스 1이었단 소리인 거죠. 가조건. 자, 그래서 a 값이 등장합니다. 오, 좋아요. 벌써 하나가 끝났네요, 문자가. 근데 이제 최소값이 몇인지는 안 나왔으니까 봐봐, 저렇게 최소값이 몇인지 안 나왔을 때는 굳이 꼭지점에 y좌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자, 그럼 나조건 봅시다. 그럼 나조건 보니까 2차 함수, 아, 이거 한 점에서 만난대요. 접한다는 소리네요. 그럼 접하는 거니까 둘이 같다고 두고, 그 다음에 판별식 쓰면 되겠죠? 와우. 근데 a가 1이니까 1 대입해서 식 쓸게. 그럼 2 빼기 c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제곱은요. 오, 생긴 게 굉장히 괴팍하네요. 자, 그럼 판별식 들어갑시다. 그럼 2 빼기 c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오? 근데? 너네 요거 하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숫자 제곱하고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더했더니 0이 됐대. 네모, 세모가 어때야 되죠? 둘 다 0이어야만 하죠.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했을 때 보여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 그죠? 오, 그래서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2가 나오고 B는 1이 나오고, 아, 한 방에 이렇게 끝나는 거였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A, B, C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살짝 변형을 한 겁니다. 전혀 문제 없죠. 너네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복습, 그리고 쌤이 필기해 주는 거, 그걸 여러 번 계속 봐야 돼. 변형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똑같지 않네. 살짝씩 바꾼단 말이야. 그럼 그 바꿨을 때 우리가 풀려면은 평소에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복습 잘 해주셔야 되고. 15번은 건너뛰고, 14번 안타깝지만 건너뛰고, 이런 거 해야지 재밌는데. 자, 13번 봅시다. 나 이제 번호대가 13번으로 어느덧 왔죠. 정말 쉬운 내신 수준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13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두근이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9래요. 근데 여기 근이 이렇게 돼 있어. 아, 2차 방정식 저렇게 돼 있어. 기억한 친구 없을까요? 개념편 너네 오답할 때 내가 했었는데. 자리가 바뀌었죠, 지금. 저 순서만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그럼 얘 두근은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9분의 2예요. 이거예요,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 그때 뭐 쌤 지식 자랑한다고 너네들한테 자랑했던 거였어. 어딨어? 자랑은 했거든? 아, 이거구나? 여기서 자랑 안 했나? 유형편에서 했나? 연습 문제에서 했나? 에? 아, 여기 있구나, 있구나, 있구나. 아, 예제에서 했었네. 봐봐. 요거 두근이 알파 베타지? 역수를 두근으로 하지. 그럼 그랬을 때 결과가 요거였어요. 순서만 자리 바뀌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딨어? 그래서 두근이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그걸 역수한 거예요. 뭐 하라면 돼? 대입만 해서 답 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1. 그럼 답이 4번. 10초 컷이죠.
이런 문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는 여러 번 얘기할 거야. 자, 이해됐나 여기까지? 4차 복소수, 2차 함수. 자,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을 보면요. 2차 함수 나와 있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 돼 있어요. 아, 그럼 둘이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일단 만난다. 근데 한 교점이 2 플러스 루트 5래. 아이고. 아, 나온 사람 뭐겠네. 나무장근은 2 마이너스 루트 5겠죠. 예, 혈렉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m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으로 두고 x제곱 m 플러스 1x 4 빼기 n은 0이 되니까 이거의 두근이 2 플러스 루트 5랑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근의 합을 해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4가 될 거니까 n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요. 자, 두근의 곱은 4 마이너스 n이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n 값 찾으면 5가 나옵니다. 더하랬네요. 0이네요. 끝이네요. 앞번호 때 오니까 어때? 되게 간단하게 풀리죠, 다. 끝났고요. 7번 됐고요. 6번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뭐야? 둘이 같다라고 두고 판별식 쓰면 되겠지. 선생님 몇 번까지 했었어 아까? 아, 13번? 일단 그러면은 여기 8번까지는 막히는 거 없이 쭉 갔어? 네. 아, 오케이. 근데 응. 7번 중간에 계산하다가 뭔가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답이 안 나와서 다시 풀어야 돼. 왜? 그냥 이거 조리집 하면 되는데. 아, 이 건널비 찾을 때. 아, 오케이. 자, 그럼 6번하고 5번 뭐 특강의 취지는 맞지 않은 난이도라 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